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치주과의 박준범입니다. 제가 오늘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한치주과학회에서 324 수칙을 만들었거든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너무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은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 하는 거. 그만큼 3번씩 닦는 분이 잘 없다는 것. 혹시 점심때 이 닦으시는지 너무 여긴 성실하신 분만 계셔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1년에 2번은 스케일링 하자. 최소 2번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보험으로 적용되는 건 1번이긴 한데요. 만 19세 이상으로. 근데 2번 이상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좋으신 분들은 3, 4번씩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2가 되겠고 2번 이상 스케일링을 받자 이게 되겠고 4는 이 사이사이를 닦아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구강 세정기로 할 수도 있고 치간 칫솔로 닦을 수도 있고 치실로도 닦을 수 있어서 이 324 수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닦고 스케일링 2번 받고 그다음에 사이사이 잘 닦자 이런 얘기가 324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종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안 닦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고생 60%는 안 닦는다 이렇게 됐고요. 더 최근에는 이 안 닦는 사람이 80%가 넘는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점심 때 좀 닦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 스케일링 받으신 퍼센트도 학생분들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젊으면 잇몸질 안 생길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도 안 좋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나 뭐 조카분들이 있으시면 구강 괜찮으나 한번 보시고 어떤 분들은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이 안 닦다 보면 이가 많이 썩기도 하고 실제 잇몸에서 막 피나는 경우도 있어서 젊은 친구들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뭐 보험이 되는 연령에 받아야 되냐 뭐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요. 보험 연령이 조금씩 낮아지곤 있는데 그래도 보험이 적용이 안 돼도 청소년들이 가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좀 안 좋으면 이 닦을 때 피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젊은 친구도 치과에 가보고 치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스케일링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들이 입냄새 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게 치주 질환 또 뭐 치석이나 치태에 의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받아주시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닦으실까요? 3번이요. 와, 너무 정답을 자꾸만 얘기해 주셔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연구, 저희들이 했던 연구인데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열심히 닦는 분들이 치아가 더 많더라고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진짜 3번 닦으시면 좋겠다. 3번 닦으신 분들이 이가 더 건강하고 더 많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점심때 닦기 어렵고 또 밤에는 또 바빠서 잘 못 닦고 귀찮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때 보면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점심때도 닦고 아침에도 닦고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치약을 가는 곳마다 사보고 치실도 가는 곳마다 사보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치약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외국의 경우에서 한번 본 경우인데 식사할 때마다 닦으세요란 말이 있고 최소 2번은 닦으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치약에. 그래서 그런 거 교육도 하는구나. 2번째 치실을 매일 쓰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정기적으로 저 마음은 1년에 2번은 치과 의사를 만나세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쉬운 거긴 한데 그게 매일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333은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건 여쭤보고 싶긴 한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제가 333 하면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하긴 하는데 환자분들 오시면 진짜 하루에 3번 닦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3분 동안 닦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하고요. 영국의 경우인데요. 하루에 2번 닦고 2분 동안만 닦으면 되고 또 식후 바로 닦는 게 아니라 식후 뭐 3, 40분 있다가 닦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언제 닦아야 되나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뭐 글을 봤더니 바로 닦으면 맘먹어 되니까 30분 뭐 2, 30분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게 맞춤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는데 점심 먹고 안 닦아도 되나요? 이렇게 오히려 여쭤보고 그다음에 간식 먹고
초콜릿 좋아하는 친구들은 초콜릿 먹고 안 닦아도 될까요? 뭐 이렇게 저는 역으로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보시면 좋은데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저는 3번 닦는 걸 넘어서서 중간에 뭐라도 먹으면 간단히라도 뭐 해줄 수 있으면 어떤가. 그리고 여러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이 드실수록 간식 많이 드시면 간식 먹고 나서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고 또 그게 썩는 걸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횟수를 최소 3번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드실 때 닦으면 어떻겠냐 얘기 드리고 그 식후 몇 분이냐는 얘기도 있어서 뭐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완충작용 때문에 닦을 때 마모가 덜 되는 거가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실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30분 지나서 닦으라고 하면 안 닦으시더라고요. 시간 맞춰놓고 30분 닦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뭐 그게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드셨으면 이렇게 특히 뭐 탄산음료나 이에 안 좋을 만한 걸 드셨으면 좀 헹궈주고 뭐 너무 긴 시간이 안 지나서 바로 닦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는 3번은 닦으세요 라는 얘기를 오늘 강조하는 거고요. 둘째로 얘기 드리면 시간, 제가 너무 짧게 닦으면 또 부족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질문도 나와서 좋았는데 구강세정기까지 쓰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전 너무 좋은데요. 저는 치실 쓰란 얘기 많이 하고요. 치실 쓰고 그 다음에 입 닦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연배가 들어서 이 사이에 공간들이 생기면 사이사이 닦자고 하는 거를 치간 칫솔도 병행해서 쓰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구강세정기로 이렇게 물 청소해 주시듯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개선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결과도 좋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주머니에 치실 넣어 다니거든요. 이거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뒷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꺼내드리도록 할 텐데 치실 안 쓰면 실제 안 닦이는 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치실로 꼼꼼히 닦아야 안 닦여 있는 부분이 닦인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고요. 왜 치실을 써야 되냐 그러면 칫솔로만 다 안 닦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가 되겠고 그 치간 칫솔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다 닦고 치간 칫솔 써보면 뭐가 또 나오고 그거는 이제 연배가 조금씩 드신 분들이 더 그런데 그리고 구강세정기는 열심히 닦고 이렇게 물 청소하고 뱉어서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쓰시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저희한테 오시면 치석 제거해드려요 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하면 좋다. 좋습니다. 정말 하세요. 이런 얘기 드리고 거기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칫솔 일 잘하는 거, 관리 잘하는 게 있겠지만 저희 쪽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십시오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실제 많이 변했어요. 스케일링 하면 무섭잖아요. 뭐 일을 맨날 갈아낸다 막 그런 얘기 드시고 막 소리도 엄청 크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전에는 치아를 막 갈아내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이 치아에 박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붙어 있는 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안도 막 긁어내자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건전한 치아는 보존하려고 접근을 많이 하고 이렇게 거친 면들을 활택해서 평하게 해주는 거지 막 안을 갈아내는 시도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스케일링 하면 질문들 많이 해요. 내 이를 다 갈아냈다. 특히 막 치석으로 막 이들이 막 병풍처럼 있는데 그거 다 떼내고 나면 이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처음에 강조하고 또 하나는 치석 열심히 제거하면 실이다 그래요. 예, 치석이 덮고 있다가 떼내면 실일 수 있거든요. 뭐 더러운 옷도 입고 있다 벗으면 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하고요. 치석이 제거되니까 틈도 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잘 닦고 하면 잇몸이 더 탄탄해져서 결국은 더 오래 쓴다는 걸로 저희가 스케일링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 두려움에서 치료를 멀리하지 마시고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가글액 써도 됩니까? 아니면 뭐 여기 방송이라서 근데 특정 회사 약들 먹어도 되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 드리면 가글은 부가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허용적이냐면 잘 못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전신 질환이 심하다든지 뭐 항암을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닦기 어려운 분들은 뭐 그거에 일시적이든 한동안 의존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닦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가글에게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불소가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덜 썩게 만드는 게 있어서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들이 있고 그 가글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잇몸이 안 좋을 때 쓰는 그런 가글액에는 성분들이 세틸피리디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이센셜 오일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잇몸에 안 좋은 세균들을 잡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고 또 조금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가글액에는 알코올이 좀 보통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코올들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런 유효한 성분들이 잘 들어가 있긴 하는데요. 요새는 굳이 알코올에 안 녹여도 여러 성분들이 잘 녹아 있는 게 있어서 알코올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뭐 제로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제로 무슨 특별한 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가글액을 보실 수도 있고요. 가글액을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착색이 된다든지 입안이 좀 얼얼해진다든지 그럴 수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가글액 쓰니까 막 입안이 막 화끈화끈 거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는 가글액을 좀 조절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얼마나 치주 질환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세균성 치태와 면역 반응의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치아 및 치아 주위 조직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염증성이기 되기 때문에 이 염증적인 부분들이 전신 질환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할 때 저희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치매에도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요. 뭐 시작은 뭐 당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혈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이 관련될 수 있는 질환들, 뭐 나아가서 뭐 류마티스, 협심증, 뭐 골다공증, 요새는 암과도 관련성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주 질환 어쨌든 염증적인 부분을 잡으면 암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을 말씀드리면 치과 대학 교수님들 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당뇨 얘기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뇨가 걸리면 잇몸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실제 당뇨의 합병증 중에 치주 질환이 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하셔야 될 게 치과에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도 받고 그다음에 이를 잘 닦고 치실도 써야 되고 나가서 치아에 안 좋을 만한 뭐 술, 담배도 피하고 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치주 질환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거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혹시 주변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읽어봤는데요. 뭐가 있었냐면 당뇨병 관리 수칙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식습관 유지하세요. 뭐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뭐 혈압 조절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중간에 크게 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를 잘 닦고 치실을 씁니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습죠. 뭐 당뇨하는데 치실 왜 써야 되냐 그럴 수 있는데 치실 쓰고 잇몸 건강을 잘 관리하면 당뇨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연구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당뇨가 있어서 잇몸이 나빠지는 걸 넘어서서 잇몸 치료를 열심히 하게 되면 당뇨가 심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주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겪으면서는 치주 질환하고 코로나 연관성도 막 조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관리를 잘하는 게 코로나 감염의 경우에 합병증의 발현에도 좀 영향을 줘서 합병증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도 보고 코로나 전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도 연관성이 있어서 치과 이런 관리 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노출되는 게 적어서 그런지 좀 좋은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폐질환하고도 연관성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부분에서 보면 뭐 파킨슨 이런 질환하고도 저희 구강 내 인자들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런 노인성 질환 나아가서 이렇게 여러 전신적 질환에 영향을 주니까 치주 질환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영향을 있길래 두 개가 주냐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면역 관련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같이 매개하기도 하고 그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이런 것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이런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은 면역 매개 반응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치주 질환의 위험을 줄이면 면역 반응들이 줄어들게 되고 또 실제 세균들이 따라 움직이는 것도 줄어들게 돼서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전신 질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치주 질환을 줄여야 되니까 치주 질환 줄이려면 또 노력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일 큰 게 술인 것 같아요. 저는 술 얘기하면 좀 언짢아하실 분들이나 섭섭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술이 영향을 준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술 드시는 거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또 요약하자면 질문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뭐 나눠 먹는 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시고 특히 CTS 방송에서는 이런 해당자분이 오히려 적지 않을까 싶긴 해서 감사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혹시 술에 노출되는 분이 있다면 그런 거를 좀 횟수를 줄이면 어떨까 하는 게 들고요. 둘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만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치주 질환에도 공통적으로 매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치주 질환이 전신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할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치주 질환을 줄이려면 이런 비만적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게 필요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탄산음료일 수도 있고 뭐 커피에 믹스 커피에서 단 거 많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말씀드리게 되겠고요. 커피도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남자분들이 좀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커피 하루에 많이 마시지 말고 많이 드셔도 뭐 한두 잔 정도로 드시고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치주 질환 강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중요성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나아가서는 치주 질환을 치료하면서 전신 질환을 조금 더디 악화되게 하거나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전신 질환이 있으면 치료할 때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암일 수도 있고 특히 많은 경우 골다공증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과 선생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치과 치료가 가능한지 치과 치료할 때 뭐 주의할 게 있는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고 있지만 실제 치료받는 선생님 교수님들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나가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이 공통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치매, 치매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나아가서 뭐 당뇨, 고혈압 이런 여러 가지 전신 질환들이 공통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 계속 관리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니까 건강한 잇몸을 통해서 전신 질환을 잡고 전신 질환이 약화되는 거를 낮추는 거를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고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3, 2, 4 법칙이 좀 쉬워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주머니에 치실을 가지고 다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정말 어느 때보다 치아 건강에 대해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방청객 어머님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네. 몇 살 때부터 스케일링을 해야 될까요? 스케일링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험은 19세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적용이 되니까 보험 적용되시는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 어린 중고등학생 경우도 이렇게 보면 잇몸이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잇몸에서 자녀분이 피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한번 치과 검진을 받아보시고 꼭 보험 적용이 안 돼도 조금 더 어리거나 그래도 잇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걱정이 덜한데요. 주위에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젊어도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잇몸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교수님, 오늘 강연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3, 2, 4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 하면 하루에 3번 칫솔질 하는 거, 2 하면 1년에 2번 스케일링 받는 거, 4 하면 이 사이사이를 치실, 칫솔질, 치간칫솔 뭐 이런 것들로 잘 닦을 수 있게 하는 3-2-4 수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강연은 어떤 이런 보석 같은 정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제도 살짝 알려주실까요? 네. 다음 주에는 조직재생, 그래서 치아나 치아 주변에 이렇게 뼈가 녹아 있거나 특히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뼈가 결손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조직을 재생할지, 이 뼈를 어떻게 만들지, 잇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